지금은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출산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몇 명을 낳으셨나요? 몇 명? 한 명? 돌멩이님 한 명 낳으셨나요? 니에스타님 미혼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칼라프님도 한 명. 저는 무려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대우 받아야 됩니다. 대우. 근데 저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군 법무관이었으니까. 군 법무관이었는데 자녀 3명을 낳으면은 뭐 다자녀라고 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 왜 못 받았을까? 저는 무슨 청약도 당첨된 적이 없고요. 군에서 자녀 3명은 이제 많은 거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혜택은 나와는 무관한 저기 먼 나라 이야기? 한 번도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자녀를 3명을 낳은 이유는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낳은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아파트 청약 당첨되려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낳은 거기 때문에 뭐 혜택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할 텐데 저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오히려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이 0.7명이요 2분기래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건 0.78명이었거든요.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의 진입이 가능하다.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이제 7도 깨지고 6으로 간다는 거예요. 6. 0.6 멋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그 늙은 세대들을 봉양해야 되는 그런 효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효도. 좋은 건가요? 효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강제적인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애는 너무 이쁜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죠. 미혼 역적 1명 추가요. 저는 아이가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결혼을 해봐야 결혼이 어떤 건지 알듯이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으면 1명만 낳지 왜 나는 3명까지 낳았을까? 그거는 여러분 금술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절대 결코 아니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애를 셋을 낳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매번 왔습니다. 매번. 그리고 결국 셋째를 낳고는 이혼을 했는데 나는 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까지 아이를 왜 셋을 낳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아이들은 저의 행복의 원천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행복의 원천 100% 원천이 아니고요. 원천 중에 일부이죠. 그리고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근데 물론 아이들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한 5살? 6살까지는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매우 힘들지만 아무튼 지금은 저랑 같이 이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좋지만 오로지 저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한국에서 애를 낳는 건 죄예요. 물려줄 것이 없다면.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런 식의 인구 구조라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이제 내 아이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아이한테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모지라서 이제 이 많은 알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을 다 부양해라, 효도해라 라는 게 되니까 가혹한 일이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아이를 그때는 제가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없겠구나. 적어도 내가 돈을 버는 정도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자, 한번 제가 여론조사?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자랑 여자랑 좀 다릅니다. 여자고 이쪽은 남자인데요. 1위 한번 볼게요. 1위. 1위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겠지만, 미혼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결혼 자금이라고 하지만 돈이죠, 돈. 돈이 없어서. 그게 40.9%가 나왔어요. 근데 여자는요,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시는 분 26.4%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결혼이란 것을 할 때, 남자가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걸 얘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2위 볼까요? 2위가 뭐냐면 여자 2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23.7%. 그 다음에 남성 2위는요 13.3%예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남자 쪽 통계를 보면요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남자분들이 비율적으로 많은 거죠. 여자는 어떤가요? 여자는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남자보다 많죠?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 비율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비슷하잖아요. 23.7, 26.4. 결혼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나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나 비율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비율이 되게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출산과 양육의 부담. 사실 이거였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랑도 연결되는 거죠. 3위는 출산 양육 부담은. 이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위가 삶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함. 이거는 이것도 비슷해요. 남녀가. 결혼 상대 못 만남. 사실 이게 제일 큰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셔야 돼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이 내가 당장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나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나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출산 양육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혼주의라고 하잖아요. 비혼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은 다음에 나는 비혼이라서 결혼 안 할래. 그게 이제 내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이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거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결혼을 못 하는 거지 내가 결혼을 선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상대가 없는데 나는 비혼주의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크지 않을까 싶고요. 결혼할 만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이게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상태 불안정. 이건 역시 이거랑 똑같죠. 결혼할 자금이 없다. 근데 이게요, 남자 3위는요, 역시 고용 상태 불안정이 11.9%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결혼할 자금이 없다. 그 다음에 출산 양육 부담도 사실 이거는 돈이죠, 돈. 그 다음에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같은 거라고 보면요, 결국은 몇 퍼센트가 되나요? 64%? 한 65%가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의 65%가 돈이에요, 결국. 나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그 다음에 여자는 볼까요? 43%? 여자는 43%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남자는 65%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결국은 뭔가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이유가.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정책으로 나온 게 뭔가요? 신박한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뭐예요? 너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1억 5천인가요? 1억 5천까지는 증여해도 비과세 해줄게. 이거 여러분,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증여받아,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되잖아. 비과세 해줄게. 증여해 막.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뭐예요? 돈이 있는 집의 자식은 결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집의 자식은 결혼을 못한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궁금하세요? 너무 뻔한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데 그 돈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론 내 직업도 들어가겠지만 너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없어. 저도 여러분, 자 이제 46인데 얼마 전에 겨우 제 명의로 된 집을 장만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는 이미 아이가 셋이죠. 청약은 안 된다니까요. 아이 셋 가지고는 청약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아이가 한 5, 6명은 있어야지 청약 당첨이 된다고요. 청약 당첨도 안 돼. 집 장만하는데 내 월급으로는, 제 월급이 여러분 적지 않거든요. 군법무관 월급 적지 않아요. 둘이 벌면요 월 1,000원 넘게 벌어요. 월 1,000원 넘게 벌어요. 근데 집 장만을 못해. 그런데 결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일가 가정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 육아휴직 내면 어떻게 돼요? 책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아이를 누군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비싸. 거주 공간을 마련하려면 맞벌이를 해야 돼. 맞벌이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사회야. 근데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더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막 학대해. 아동학대 막 일어나. 그러면은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애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은요 애도 못 낳아요. 결혼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애를 낳는 것까지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면 결혼을 못 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러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기적이지 아닌데? 이기적이지 않지 않나요? 물론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어디? 요거 결혼 상대 못 만나. 이게 5위 6위에 있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1위에요 1위. 이건 또 결혼할 사람 없잖아.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등은 결혼 상대 못 만나. 자 여러분,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결혼해요. 결혼하신다고요. 돈 없어서 결혼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지. 예. 그래서 1위는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한 거고요. 2위는 돈 때문일 수 있죠. 돈 때문일 수 있는데 그거는 답은 뻔해요. 답은 뻔하다고요. 최소한 아이를 내가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마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인 것으로 몰고 가면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부자들을 결혼을 하도록 하는, 부모님이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사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저는 아이를 3명이나 낳기 때문에 뭐 어떤 상장 받은 적도 없고요. 어떤 공치사를 받은 적도 없지만 제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기적이다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나 잘하세요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거를, 자 우리나라 국가가 소멸하면 어떡할 것이냐, 자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네들이 MZ세대가 지금 출산 적기가 되는 건가요? 참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너네가 애를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멸망하면 어떡할 거야? 멸망하면 어떡할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존립이 흔들린다. 나라의 존립이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계사인데도 모태솔로 많습니다. 아니, 회계사이어도 모태솔로 많이 있죠. 예. 출산율이 줄어들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 맞아요. 이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존립이 흔들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그것에 상응한 대책을 내놔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일개 백성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급급한, 당장 내일 먹고 살 걸 걱정하고 나 앞가림하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는 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일개 백성에 불과하죠. 그럼 이거는 큰 정책이잖아요.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이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거 내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아니라 그죠?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아이를 낳을까 안 낳을까는 내 걱정이죠. 내가 걱정하고 선택할 문제가 맞는데,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내 걱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자, 그러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모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불모기정?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아,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어쩌고,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공자는. 말하지 마.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는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 지금 부모라면은, 부모는 부모다운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부모가 임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너나 잘해. 정말 너나 잘해가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일 잘하고 너는 네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내 걱정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사회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거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그렇다면 그런 특징을 가진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라는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나무에 불과하잖아요. 풀이라고 하죠, 풀. 초예요, 초. 풀초. 우리들은 풀초예요. 풀떼기. 그리고 정치는 뭔가요? 정치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풍자를 써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풀떼기는 이쪽으로 갔다가, 바람이 이번에 이쪽으로 불면 반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풀떼기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풀떼기들은. 그리고 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풀떼기는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민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니까 보세요. 이혼을 하잖아요. 가장 걱정이 뭔지 아세요? 가장 걱정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왜? 양육비는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받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송을 해야지 겨우 받을 똥 말똥이에요. 그러면 이 양육비를 받게 해줄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럴 수도 있죠. 국가가 대납을 해줘요. 그 다음에 국가가 얘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현상까지 이루어지냐면요, 결혼을 내가 했어. 근데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상대방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아, 내가 얘를 믿고 아이를 낳기 어렵겠다. 왜냐면 이혼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이 없다면, 내가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걱정이 없다 라면은 아이를 낳겠죠. 이혼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근데 이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건요, 하나의 정책으로 될 리가 없어요. 모든 국가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유기적으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상황,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비요, 상대가 돈이 많아도요, 양육비 안 주는 방법은 매우 많죠. 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만 받아. 200만원 월급 책정해. 아니면 아예 급여 빵. 난 자산이 많은데 급여 없으니까, 아니, 내 자산이 아니죠. 이거를 법인 자산으로 해놓으면 집행도 안 돼. 그러면 나 못 받네? 양육비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해도 애 안 낳아요. 근데 왜 자꾸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부모가 증여하게 만들고, 증여하면은 증여세 면제해줄게. 이 무슨, 이제 나는 안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바깥 다리 긁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질 리가 없겠죠? 답은 있다.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결혼해서 낳은 아이만 정상인 듯 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꿔야 합니다. 물론이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참
한번 내려간 출산율은요, 올리기 어려워요. 올리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은 통일뿐이에요. 0.7인데도 사태 심각성 모르는데 0.45 돼야지 정치인들이 수요라도 할 것 같아요. 0.45 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정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출산율은 오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댓글 한번 볼까요?